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적응 이제 어느 정도 됐죠?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도 새로운 학년의 학부모로서 어떤 마음과 몸을 무장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럼 이제 나 중학생 엄마. 네, 그리고 우리 둘째가 초등에 입학했다. 그러면 네, 우리 두 아이 다 초등 엄마. 새롭게 바뀐 학년의 학부모로서의 삶을 힘차게 시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적응하는 것도요, 많이 기다려줬잖아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동 걸어야죠. 네, 슬슬 한번 공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핵심은 무조건 자기 주도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가요, 아이의 뭐 수능 만점, 네, 뭐 내신 1등급, 그걸 향해 가고 싶으시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오신 거 맞잖아요. 뭐 저희 애는 뭐 1등급까지는, 네, 1등급을 바라는 게 아니라 1등급이어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대에 가야 되거나 의대에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가 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했으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뭔지는 부모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고 싶어서 오신 거 맞잖아요. 그쵸? 네. 그렇다면 핵심이 자기주도라는 건 무조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는 자기주도는 안 맞아. 우리 아이는 자기주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자기주도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그냥 필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자기주도에 관해서 두 가지 유형의 부모님이 계시고요. 이 둘 다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시고 두 가지를 잘 믹스하셔서 적절한 코칭과 개입을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아이에게 왜 너는 자기주도를 못해? 라고 하면서 자기주도라고 하는 커다란 숙제 덩어리를 던져버리시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가 아직 공부를 매일 해야 되는 습관도 되어 있지 않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전혀 마음도 없고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엄마가 어디서 듣고 오신 거예요. 자기주도를 해야 된대. 자기주도를 해야 최상위권이 될 수 있대. 그 단편적인 내용만 듣고 오셔가지고는 너도 자기주도를 해야 돼. 네가 알아서 해. 해봐. 너는 왜 못해? 하면서 자기주도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는 아이한테 네 공부니까 네가 해야지 하면서 무조건 떠밀어 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자기주도가 꼭 필요하고 이걸 하는 애들이 최상위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급해지지 않으실 부모님은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자기주도라는 건요, 아이가 자기 공부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파악을 넘어서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파악은 알고 있다. 장악은 완전히 내 것이다. 라는 느낌이죠. 조금 느낌이 다른 거 아시죠? 자, 처음에는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공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공부와 중요하지 않은 공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공부 중에서 내가 좀 공부량이 부족했거나, 공부 수준이, 레벨이 실제로 떨어지는 공부들을 내가 좀 더 보완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내 공부들을 파악한 상태, 장악한 상태에서 아이가 자기 공부의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자기 주도 공부의 핵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때 되면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적은 수의 숫자의 친구들만 자기주도를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최상위권 친구들은 대부분 다 자기 주도적인 공부, 즉 자기 공부를 완전히 장악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법을 누구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 공부를 다들 하고 있는데 우리 애만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 못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도권, 결정권, 선택권을 가져본 경험이 없고 자기 공부의 주도권을 잡아본 경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공부를 선택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기 공부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자기 공부에 대해서 선택권과 주도권과 주인의식을 가져본 적이 있는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학년이 올라가고 공부 경험이 쌓이면서 여러 시행착오 끝에 자기 주도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시작하느냐, 언제 완성되느냐는 아이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가 이제 준비가 됐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준비되지 않은 아이에게 자기 주도를 강요하는 첫 번째 유형의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 유형은 그 반대의 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아이는 준비가 됐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꿈도 생겼고 자기 공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파악을 해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뭔가 선택하고 싶어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개입과 간섭을 귀찮아하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불안한 거예요. 알아서 하게 내버려 뒀다가는 분명히 분량이 줄어들 거고 속도도 나지 않을 거고 선행도 제대로 안 되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성적이 떨어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결코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고 그 어떤 선택권도 허락하지 않고 부모님이 꼭 붙잡고 계시는 경우예요. 자, 부모님이 꼭 붙잡고 계셔서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거면 그럼 그냥 잡고 계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늦게까지 잡고 계시면 계실수록 우리 아이에게 불리하다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 애는 착해요. 사춘기가 늦게 와서요. 우리 애는 하라면 해요. 아이가 고분고분 순종적이다. 그리고 그 많은 공부량과 선행 속도를 감당하고 있다는 걸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자기 공부의 주도권을 잡고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패해보고 실수해보고 또 부족함도 느껴보고 여러 시행착오를 하는 그 과정이 없이는 결국 완성되기 어렵고 자기 공부를 장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과 관계가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하실 때는요, 기를 쓰고 아이에게 하나씩 넘길 수 있도록 시도를 하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 불안감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아이한테 주도권을 주면 아이가 제대로 안 할걸요? 적게 하려고 할걸요? 안 하려고만 할걸요? 자,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안 하려고도 하고, 적게 하려고도 하고, 늦게 하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뺀질거리는 행동들, 그거 초등에서 겪으실래요? 고등에서 겪으실래요? 선택하세요. 답이 나오죠. 주도권을 너무 늦게 잡는 바람에 자기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자기 공부에 책임감도 갖지 못한 고등학생이 되어서 그때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분량과 속도를 어찌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고등학생이 되게 할 순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실패해보고 시행착오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등, 중등 시기에 주도권을 하나씩 아이에게 넘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등 6년에 눈에 보이는 레벨과 성적과 결과, 이 아이가 해낸 어떤 성취들을 가지고 이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결과 앞에 불안해하시고 아이를 단정짓고 실망하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유연하게 보고요. 의연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보이는 모든 모습들은 결과적으로 자기 공부의 주도권을 잡고 자기 공부의 주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꿈을 이루는데 열심히만 하지 않고 잘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위한 시행착오, 경험의 과정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요. 그 어떤 것도 지금의 모습과 같지 않을 거다. 다만 이 아이가 지금 보이는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기주도 어디서 잠깐 듣고 나서 자기주도 해야 돼 라고 하거나 자기주도하면 애 공부 망해, 성적 망해 라고 하는 이야기 또 듣고 오셔가지고 안 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학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
하면서 절대 아이에게 자기 주도권을 주지 않는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의 시기이고 언제쯤 시도하면 좋을까? 그리고 언제쯤 이 속도로 간다면 어느 정도쯤에는 완성이 될까?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살피셔야 돼요. 가장 똑똑한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지 아시죠? 네, 자기 아이에 관해서 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이의 생각과 상태와 상황과 여러 가지 아이에 대한 정보들로 가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 정보, 문제집 정보가 많은 게 아니고요. 아이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아이가 이제 달려도 될지 안 될지, 아이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고, 아이의 성향과 아이의 흥미, 그리고 아이가 어떤 면이 좀 약한 편이고 어떤 면은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들을 공부해가는 과정이에요. 아이라고 하는 과목을 우리는 받았어요. 아이가 3명인 경우에는 3과목을 받으신 거고요. 저는 2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 과목별로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께서 공부해 간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계속 알아가는 데 신경을 쓰시고요.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는 한번 하나씩 분량이 줄어들고 속도가 줄어들 망정 한번 시도해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적기를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나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은요. 제가 쓴 책 중에 초등 자기주도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가지고 아이한테 어떤 것들을 섣불리 강요하시기보다는 엄마가 전체를 쭉 아시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의 때가 됐구나. 우리 아이는 이제 해봐도 되겠어.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 라는 의연한 마음으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슬슬 달려볼까요? 네, 새학년 응원하고요. 새로운 학년에서 많아진 공부량과 또 여러 가지 많아진 일정들로 아이들 힘들 수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부모님들 몸과 마음의 여유와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한 질문들 남겨주시면요. 답글로 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